재밌는 자연학교의 초대 손님, 곤충 생태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네. 갑자기 또 쨍쨍 볕이 쬐고 날씨가 종잡을 수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장마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했잖아요. 지난 한 열흘. 네. 장마 시즌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더 바빠지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더 바빠집니다. 뭐 장마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남쪽 네. 지방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남쪽 지역에 있는 곤충들이 북방으로 이동하는 거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겨울 동안에는 우리나라에 살지 못했던 각종 해충들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방제도 하고 예찰도 하고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도 다니고. 출장 다니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선생님 그러면 이번 지금 지난주 장마 지지난주 이번에는 큰 일이 없었나요? 뭐 뉴스에서는 크게 나오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뉴스에서는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때 그런 뉴스가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해충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착하고 한 번 더 번식하고 나면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뭐 잘 아는 벼멸구라든지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홍명나방이라든지 이게 벼의 주요 해충들도 지금 이제 날라와 가지고서 논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 이럴 때 그래서 저희는 그 방제를 제대로 해달라고 방제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농업기관에서 내리고 합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예찰을 통해서. 들어올 곤충들은 다 들어왔겠네요. 그럼 그 사이에. 전쟁 중에 있는 거죠, 저희는. 네. 저희만 모르는 거고 아직 큰 사고가 없으니까. 사실 이번 7월에 모기 이야기를 여쭤봐야지 했던 건 저희 이제 생태도시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곤충 집에 있는 거 그렇게 막 죽이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모기는 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오시면은 모기를 좀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도 모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여름에는 지금 모기때가 더 심해진 거죠? 아닌가요? 더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봄까지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물어 가지고서 오히려 모기가 없이 지나가나 싶었지만 네. 비가 오고 온도가 높으면은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또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물러오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또 사람들은 더우니까 이제 뭐 문을 열어놓는다든가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시원한 데 가서 앉아있고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요즘엔 옛날에는 그늘에 있어야 모기가 물린다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햇볕에 있어도 모기가 물리는. 그거는 뭔가요, 선생님? 옛날에는 왜 그늘에 있으면 모기에 물린다고 낮에 활동하는 모기는 이제 숲모기라고 해가지고 숲속에 사는 모기들인데 우리나라 원래 많던 모기는 뭐 에이데스 토고이라고 토고숲모기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아열대성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더 많아졌어요. 도시라든가 또는 이제 그 근교 공원. 흰 무슨 모기라고? 흰줄숲모기. 흰줄숲모기. 그래서 공원에서 이렇게 핏바람 먹는 모기를 보면 네. 아디다스 모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하얀 줄이 있어서 까만 바탕에. 그 모기의 흰 줄이 보일까요? 저희 눈에 이렇게 보면? 배가 빨갛게 물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는 거 보니까 흰 줄이 진짜 아디다스 상표처럼 있네요. 아디다스처럼 흰 줄이 딱 쭉쭉 그려져 선명한데 있네요. 이 모기들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기하고 다르게 그늘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서도 활동을 하고 활동 시간도 조금 다르고 해서 공원에 가면은 좀 많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등산을 가든 약수터를 가든 잠시 앉아서 쉬고 있으면은 금방 모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재래종 모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토착 모기, 순모기들은 그늘에 그러니까
그늘에 있으면은 와서 물지만 햇볕이 뜨거운 데 갈 때는 좀 안 물었었는데. 그러니까 1m만 떨어져 있으면 절대 안 물려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흰줄수목이나 옵니다. 아열대 지방에서 올라온 모기들이 예, 모기 행동 습성이 조금 다른 걸로. 뜨거운 시간대에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무는구나.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이 책을 샀어요. 이토록 멋진 곤충. 이게 정말 어린이용 책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뭔가 선생님이 오실 때 곤충 얘기를 하면 하나씩 찾아봐야지. 그러고 이제 이 책을 네. 샀는데 여기 모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기 항목을 보니까 모기가 사람 피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 피를 안 먹는 모기도 있다고 이런 게 나오던데 그게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모기들에 관심이 더 많고 네. 또 그 모기들이 질병도 매개하고 하기 때문에 더 익숙한 상황이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는 흡혈을 하지 않고 사는 모기들도 상당히 많이. 그럼 그 모기들은 뭐를 먹나요? 피를 안 먹으면? 기본적으로는 모기가 흡혈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요? 이제 식물의 즙이라든지 꿀 뭐 이런 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큰 왕모기 종류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곤충을 사냥해서 그 곤충의 즙액을 먹고 사는 모기들도 있고요. 그러면 모기가 한 3,500여 종이라고 네. 그렇게 나오던데요. 이 중에서 그러면 사람 피를 먹는 게 아니라 꿀을 빠는 모기가 있고 피를 빠는 모기가 있고 그런 거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모든 모기는 다른 것들을 주로 먹고 네. 암컷이 산란을 위해서 아래 이 단백질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영양 물질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흡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컷 모기만요. 네. 뭐 모든 암컷 모기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암컷 모기들은 이제 광릉 왕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냥을 해서 그걸로 다른 벌레를 먹고요. 사냥을 다른 해서 모기들을 잡아먹습니다. 다른 모기들을요? 네. 왕모기들은 그러면 모기는 누가 먹죠? 모기도 누가 먹을 텐데. 모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생물의 먹이인데 제비라든가 뭐 개구리 뭐 아니면 거미 잠자리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기는 대부분의 모기는 다른 곤충들에 의해 잡아먹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숲이나 뭐 이런 데서는 모기가 많기도 하지만 또 다른 벌레들이 많은 곳에서는 모기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지도 못한다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이 일단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5831님, 저는 땀이 많은 편이라 모기가 정말 싫어요. 2493님, 피부가 약한 우리 손녀만 물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피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같이 네.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많이 물리고 어떤 사람은 안 물리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진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기가 이제 흡혈을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할 때 네. 지금과 같은 환경 조건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자연계에서 피를 가지고 있는 생물 하면은 일단 포유류? 따뜻한 네. 포유류나 조류. 조류. 네, 이렇게 온도가 더 높죠. 그다음에 덩치가 더 클수록 빨아먹기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이 내는 젖산, 땀 냄새. 그다음에 열을 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네. 그런 분들이 모기가 더 많이 그렇죠. 좋아하는. 그리고 또 땀 중에서도 어떤 모기들이 더 잘 유인되는 더 강력한 냄새 뭐 그게 이제 지질 대사산물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땀이라고 해도 그냥 물만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젖산이라든지 또는 좀 지질 대사산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때 네. 그 냄새가 더 잘 유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면 그 사람만 다 맞아요. 물리면 나머지 안 사람들은 물려요. 행복한 잠을 잡니다. 그게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하네요.
네, 오늘 곤충 생태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과 모기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케비노의 크레이지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이게 궁금한 게 아까 1부 끝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유난히 잘 물리는 사람들이 있다. 네. 예, 유난히 잘 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그러셨어요. 호매실의 손영만 님이 제 오른쪽 팔 모기가 물었는지 불긋불긋한데요. 저는 빨간색도 안 입었는데 네, 밝은 색을 입어도 또 물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유난히 잘 물리는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의 땀에서 어떤 젖산이나 몸에서 분비되는 데서 모기가 더 좋아하는 물질이 있다. 네.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모기가 좋아하는 거는 삼박자를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체온이 좀 더 높고 체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젖산이나 이런 땀을 많이 내서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많이 풍기고 네. 그 다음에 모기들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에스트로겐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네. 나는 별로 그러지 않는데 잘 물린다 그러면 아마 여성 호르몬이 좀 높은 수치를 보이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남자여도요. 남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젖산이나 온도가 좀 더 높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한다면은 어두운 색 옷을 안 입고 그리고 자주 씻어서 땀이 안 나게 하는 그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들이 다 효과가 있습니다. 잘 씻고 땀을 덜 흘리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도 모기는 상대적 선택을 할 때에 그거를 그렇죠. 아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따뜻하고 땀도 좀 나고 그러겠습니까. 실제로는 모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잘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9470님 질문 먼저 여쭤볼게요. 말라리아 모기는 밝은 색을 좋아한다고 하던데요. 모기마다 다를까요? 이렇게 전문적인 질문이. 모기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가 밝은 색을 좋아한다는 거는 네. 흰 벽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말라리아 모기는요? 네, 그래서 그 아열대 지방에는 여기서 말라리아 모기 방제를 하기 위해서 벽에 하얀색을 칠해놓고 거기에 잔류성 살충제를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모기들이 거기 왔다가 앉아서 붙어서 쉬려고 왔다가 사망하는구나. 네, 약에 감염돼서 죽게 됩니다. 그럼 말라리아 모기는 우리나라에 근데 한 번씩 말라리아 어디 조심하라고 뜰 때가 있는데 원래 말라리아 모기가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없지 않았나요?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나요? 아노펠레스라고 하는 네. 날개가 얼룩덜룩해서 이제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든가 뭐 이런 종류 얼룩날개 모기 종류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뭐 학질 이렇게 걸린 게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3일열, 4일열 네. 이렇게 부르는데. 학질이 말라리아다. 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여행을 많이 가서 말라리아를 많이 걸려오나 동남아를 우리가 많이 가서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네요. 말라리아 모기가. 그러기도 하고 최근에는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와서 그게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에 가끔씩 그 동남아 말라리아가 확산되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병이나 뭐 이런 쪽을 보건 통계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자가 뜰 때 있어요. 어느 지역 분들은 헌혈하지 마세요. 이러고 문자가 특히 떠요. 연천이라든가 강화 이쪽 지역은 우리가 아무리 방면을 시켜놔도 네. 북한에서 또 새로 말라리아가 넘어와가지고 상시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군인들이 밖에 활동을 할 때는 키네나라고 하는 말라리아 원충 예방약을 다 맞고 다니나요? 먹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안경희 님도 비슷한 질문하셨어요. 저는 땀을 많이 흘리지만 모기가 잘 접근을 안 해요. 이런 건 혈액형 요인일까요? 잘 씻으셔서 그러신 게 아닐까요? 혈액형의 요인이 있을까? 그리고 향수를 모기가 좋아한다고 하던데 모기 퇴치를 겸할 수 있는 그런 향수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모기가 확실히 싫어하는 냄새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모기 기피제를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모기들도 자기들이 맞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네. 발목이라든지 이게 사람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쪽을 주로 노려서 흡혈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목이라든가 이런 곳에 스프레이를 하면
괜찮을 거고 그런 것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자기 향에 맞는 걸로 고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모기 기피제가 사실은 향으로 모기를 쫓는 쫓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모기 퇴치 겸용 향수가 되겠네요, 안경희님. 네, 모기 퇴치제 제가 생활협동조합 생협에 가서 몇 개를 봤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모기 퇴치 겸용 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3802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우리 말라리아 얘기를 좀 했더니 기후변화와 말라리아 퍼지는 거, 말라리아 모기가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엄청나게 관련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냥이 네.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말라리아만이 아니라 댕기열이라든가 댕기열. 요즘에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모 연예인이 걸려서 했던 것 유명한 그 댕기열이 점점 확산되고 네.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데까지 지금 이게 침입했다고 할 정도로 원래 매개하는 모기가 네. 네, 에이데스 이집타이라고 해서 이집트 순모기라고 하는 종류는 열대성인데 네. 더위가 지내면서 이것들이 살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북상합니다. 그래서 보통 1도가 올라가면 200km를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지구 전체 온도가 1도가 그 지역 온도만 올라가도. 지역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네.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걸 매개할 수 있는 게 흰질순목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아진. 이게 원래 흰줄순목이요.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얘네들은 매개 못할 거다 그랬었는데 네. 지금 병이 들어오면 네. 일시적인 여름 동안의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 열대화 때문에 전반적인 온도가 상승하면서 모기들이 번식할 수 있는 요건이 좋아지고 서식 지역이 넓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예전엔 없던 다양한 종류의 모기가 더 많이 생긴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흰줄순모기가 그런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아일대성 모기였는데 언젠간 제주도에서 발견됐다고 한 게 한 20년 전인가 뭐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뭐 서울에서 공원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모기가 이 모기일 정도로 낮에 활동하다 물리는 모기는 대부분 이게 아디다스 모기, 타이거 모기, 네. 그런 모기입니다. 저 기억이 나요. 저 그 이상하게 생겨서 모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벌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기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시골에 모기가 무섭다고 우리 손주들이 안 와요 그러셨는데 7366님 아유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모기가 무섭긴 해요. 어릴 때는 특히 시골 모기한테 물리면은 더 이게 막 붓고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게 도심의 모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다른 그런 모기한테 물릴 기회가 아주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 몸은 새로 들어오는 단백질에 대해서는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더 많이 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물리는 모기 종류한테 물리면 더 많이 붓는 거죠. 더 간지럽고. 네. 근데 매일 물리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물리면 한 1시간 간지럽다가 좀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고.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 오른쪽 팔에 모기가 물었는지 불긋불긋합니다 하셨던 0947님 얘기처럼 모기한테 물리면은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네. 이게 무슨 독이 있나? 특히 이게 뭐 나쁜 병균이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가렵고 부풀어 오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그냥 빨대로 빨아먹는 게 아니라 네. 빨대를 꽂고 침을 넣습니다. 우리 몸에요. 예. 침을 뱉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항응고제가 있어야 되는 게 피를 빨다가 입구가 막혀버리면 먹이를 못 먹죠. 그래서 네. 막히면 안 되니까 하루딘이라고 하는 항응고제를 넣기 위해서 침을 넣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 요소들이 같이 들어있고 이것이 체내에서는 적군 침입, 이정 단백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 단백질들이 반응을 할 때 붓고 혈액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백혈구를 모으고 그러다 보면 네. 간지러움 증상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경우를 빼곤 그게 무슨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큰 병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요. 네. 근데 가끔씩은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좀 지나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도 모기야 물어라 하고 같이 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승철님 노래 듣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께 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네, 음악 나가는 동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요. 정말 활발하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갔네요. 또 새로 들어오신 이름들도 반갑고요. 서령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저는 땀도 안 흘리고 덩치도 작은데 대체 무슨 지질 대사물을 더 가졌을까요? 남편은 저랑 같이 있으면 모기가 덜 붙는다고 좋아합니다. 서령님 우위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자들은 또? 그런데 이런 질문 주셨어요. 조물주는 피를 빨아서 사는 해충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랬는데 선생님 진짜 우리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모기가 왜 있는 걸까요? 조물주님의 뜻은 제가 모르겠고요. 네, 네. 뭐 생태적으로 본다 그러면 모기는 이제 희귀한 영양 물질의 재순환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이라든가 네. 뭐 특정 단백질이라든가 하는 그런 미량 원소들 같은 경우는 한번 물에 쓸려서 바다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네. 사실 그게 돌아올 수가 없죠. 바다에 가서 충전이 돼서 나중에 이게 대륙이 올라와야 지각 변동이 그때 돼야. 이제 지구로 올라올 수 있는 되게 네. 중요한 그 대신에 이제 염색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네. 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모기가 뭐 물속에서 그거를 다시 먹고 육지로 다시 재공급해주는. 뭐 그리고 또 물속에는 자기가 흡혈을 해가지고 또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순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기가요. 예. 그러면 사람한테는 이게 우리 피를 빠는 그리고 가렵게 만들고 병균도 옮기는 해충이지만 지구 전체 생태계로 봤을 때는 물속에 흘러간 인과 같은 어떤 물질들, 단백질 물질을 모기가 그거를 빨아들이고 애벌레가 먹고 그것을 육지로 올라오도록 순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는 이게 해충이 아니겠네요. 우리한테 지구 해충이지. 입장에서는 이제 한쪽을 돌리고 있는 영양 물질 순환을 돌리고 있는 한 축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집안에 있으면 어쨌든 잡을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모기가 사라지면 뭐 초콜릿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도 이제 그 꿀을 먹고 네. 식물의 지백을 먹고 그러는데 카카오 나무나 아니면 또 지방을 덩굴이든 뭐 이런 특정 식물들의 꽃은 꿀벌들이나 다른 벌들이 좋아하지 않는 향을 냅니다. 망고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들의 수정은 파리들이 가서 하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특정 모기들이 카카오의 수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하는 거죠. 꿀벌이 수정을 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카카오나 망고나요. 네. 파리나 모기들이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서령님. 어쩌겠어요. 있어야지. 그 최숙자님은 우리 가족 모기에 물리면 딸은 퉁퉁 붓고 나중에 엄청 가려워하는데 저랑 남편이랑 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왜 똑같이 물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럴까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 많이 붙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모기들한테 많이 물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몸에서는 아직도 이거는 익숙한 물질이야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낯선 네. 물질이야라고 하는 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붙고 더 오래 가고 더 간지럽고. 너 왜 못 참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버물리 같은 거를 발라주면은 좀 빨리 간지럼이 가라지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38님 어느 해는 모기가 많고 어느 해는 모기가 없는 느낌이 있는데요. 기후에 따라서 모기 활동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느 해는 모기가 많고 어느 해는 모기가 없고. 가장 큰 영향은 강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수량.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 무릉덩이들이 생기면 모기들이 네.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그런 작은 무릉덩이들은 다 말라버리면 모기는 번식할 곳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큰 연못이나 강, 논 이런 데밖에 없는데 여기는 천적들도 많아요. 맞아. 그래서 다 잡아먹히고 그래서 모기가 확 줍니다. 사막에 가면 모기가 거의 없는 거랑 같은 이유죠. 천적이 많아서요?
아니 모기는 사막에서 아 맞다. 물이 없구나 거기는. 네. 네. 그러면 모기가 그 천적들에게는 먹이도 되는 거네요. 생태계에서.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건 제 질문인데 저희 방충망이 정말 촘촘한데 뚫고 들어오는 모기가 있더라고요. 안심하고 열어놨는데 근데 네. 정말 촘촘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을 해서 네. 직접 시연을 했죠. 문 열어놓고 아. 보고 있다 보면 그 방충망을 들어오려다가 머리가 끼어서 죽은 모기들도 있고 뭐 네. 하는데 정말 돌연변이처럼 작은 모기들이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제가만의 경험인가 하고 봤더니 모기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했더니 네. 도시의 모기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 모기들이 사이즈가 작아졌다. 아,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요. 방충망을 뚫고 들어와야지만 흡혈을 해서 알을 낳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 못한 모기들은 도태되고 네. 작은 모기들이 작은 살아남은 모기들이 오히려 선택받는 선택압으로 모기장이 방충망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거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 촘촘한 방충망이 나왔는데 이거는 공기가 잘 안 통해서 안 시원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네, 모기가 저희 방충망 때문에 선택적인 진화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 모기가 여름에만 극성이고 요즘은 가을에도 있더라만 쌀쌀해지면 모기가 많이 줄어들고 겨울에는 확실히 없어지잖아요. 이 모기들이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모기들은 일단 여름에만 살 수 있고요. 네. 겨울 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휴면, 뭐 진모기나 이것들은 성충으로 휴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뭐 흰줄 순모기 이런 모기들은 이제 알 상태로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겨울을 날 때 최적화된 단계로 휴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늦가을쯤 되면은 네. 진모기나 이것들이 마지막 흡혈하고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해지는구나. 독해지죠. 아. 그리고 또 다른 숨겨진 게 뭐냐면 네. 그때는 밖에가 차갑고 안에가 따뜻하잖아요. 네. 그럼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서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여름에는 아파트가 더 뜨끈뜨끈해요. 밖에보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가 따끈따끈하니까 집안에 어디가 더 구멍인지를 못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구를 찾거든요. 공기 네. 흐름을. 아, 근데 이제 늦가을이면은 우리가 난방도 하고 안이 뜨끈뜨끈하니까 더운 모기들이 공기 찾아서 나오는 곳을 들어오는. 찾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시원할 때는 모기들이 아무래도 시원한 쪽으로는 안 오는 거죠?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찾아온다고요? 모기는 냄새, 그다음에 멀리서는 적외선을 보고 찾아오고요. 네. 가까이 와서 이제 냄새로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눈이 좋지는 못해서 밤에 활동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눈으로 보고 찾아오는 건 아닌데 그 열 감지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저희가 느끼는 거는 냉방 시설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어요. 아파트는 냉방 시설과 그다음에 방충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저도 요즘에 아파트로 이사 간 다음부터는 안 물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 12층인데 밖에보다 더 시원하니까 아. 모기들이 굳이 더 시원한 데로 찾아오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않는. 예. 그렇구나. 네. 오늘 곤충 생태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관이신 이응식 선생님과 모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곤충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곤충이 있거나 또 여러 궁금사항 있으면 밴드나 문자 남겨주세요. 선생님께 다음번에 꼭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모기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